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과의 협력. 2. 시진핑의 엉뚱한 짓을 한다. 3. 1초에 2조 원씩 증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에서 굴기를 일으키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함이 많은 중국 LNG 운반선이 고개를 내민 것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후방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는 자신들의 독점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 최고라는 지위를 되찾겠다는 목적으로 중국 기업에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는 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선가의 5% 정도를 원천 기술을 가진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인 가지 야짱 스포츠에 떼끄니까 주의하 GTT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대형 LNG선 한 척이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척을 수주할 때마다 프랑스에 100억 원가량의 로열티를 지불해온 것이죠. 업계 관계자는 LNG선 엔진 가격이 전체 배값의 5% 내외인데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GTT는 앉아서 엔진값과 맞먹는 금액을 챙기는 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2019년부터 현대중공업이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을 독자 개발에 성공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화물창 독자 기술 보유는 선주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원천 기술을 가진 프랑스 GTT도 한국의 독자 기술 보유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5%만큼 선가를 조율할 여력이 있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죠. 거기에 더해 한국 조선업은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중공업은 영국 선급인 로이드사 사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과 16만 평방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달리 해외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FLNG를 통한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고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으로 옮겨 정제 및 액화,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던 과거의 해양 가스전과 달리 FLNG는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의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한 큐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전 개발에서 FLNG는 필수 설비로 손꼽히고 있죠.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 탱크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한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설비인 만큼 해상에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테스트를 통해 해상거동 억제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해냈는데요. 그리고 이 FLNG에도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죠. 여기엔 GTT가 로열티를 챙겨왔던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처럼 액체화된 LNG의 출렁임으로 발생하는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하는 기술과 LNG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현재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이죠.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해운 업계 주요 기업자들에게 멤브레인 화물창 사용권을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발급한 건데요.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자 제기랄 G그룹 산하 CMHI 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MHI 장수는 L&T의 워박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m 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멤브레인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구모양의 우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티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로 꼽힙니다. GTT로부터 이 기술을 받아낸 CMHI 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4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사용권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 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후둥 중화조선, 다렌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 선박공업그룹 CS치, 난퉁 NICKS와 다렌 DCKS를 거느린 중국 원양 운수수어스시오 그룹 등 주요 국영 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요. 양쯔장 조선과 난동 선박공정은 현재 조선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한국을 중국과 일본이 함께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쯔장 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이 E&S와 함께 합작 조선소 장수양쯔 미쓰이 조섭을 설립했는데요. 양쯔장 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 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수 양쯔 미쓰이 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외의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죠.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커스조의 합작사 NICKS는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노96 타입 멤브레인 탱크 제작 사용권을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고 NICKS는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수어스시오는 1995년 출범한 NICKS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다렌의 추가 합작 조선소인 DCKS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미국에선 현재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 각국에 극단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몰매를 막기도 했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면 이후에도 통신망 반도체 이외에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거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의존해온 유럽은 현재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미국 카타르 등지에서 LNG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LNG 선박의 확보가 곧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향후 중국의 LNG 선박에 대한 견제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의 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손을 잡으면서까지 한국 조선업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는 최근 한국 조선업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술직 근로자는 7,479명으로 집계됐으며 작년 말보다 13% 99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술직은 더 심한데요. 2013년 23,095명에 달했지만 2017년 8,669명으로 1만 명 선을 밑돈 데 이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2016년 조선업계 특히 대우조선해양에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LNG 운반선과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LNG FSRU,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 설비 FPSO,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FPSO 등을 중심으로
값비싼 선박들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저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 2분가 불안해지면서 이를 운송하기 위한 수주는 더욱 늘었고 그 결과 지난 9월 LNG 운반선 한 척이 2억 4,4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00만 달러나 치솟았죠. 내년에는 50여 척 규모의 카타르발 LNG 운반선 2차 수주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호항을 넘어 인력난이 올 정도로 올해 발주가 몰린 한국 조선사에 건조를 맡길 경우 선박 인도 시점이 늦어지고 비용이 커지는 상황이 불가피한데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사들이 이러한 빈틈에 파고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급 계류, LNG 이승 기술도 전부 개발해낸 건데요. 조금만 더 기술 개선이 이뤄진다면 GTT의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완전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합작해서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까지 손해를 끼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 그 화살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시작해 벌써 논란이 그러한되고 징조가 있습니다. 보이기.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건 나라는 바로 사우디인데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해져서인지 사우디는 석유 감산에 나섰습니다. 세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하락 문제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사우디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도 감산했다는 것은 사우디가 앞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미국의 손을 잡지 않자 갑자기 한국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은 미국 상 하원 의원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배신해서 미국이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상원 의원은 찬성했다가 자신의 주장은 실수였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각 원고 상원 의원은 IRA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으로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워녹은 앞서 IRA 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선거 캠프 대변인은 녹이 자신의 실수 메스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RA 법안을 자축하며 연일 강조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IRA 법안으로 지지율 상승에 효과를 보고 있던 도중 사우디가 감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감산 결정이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져 또다시 지지율이 떨어질 국면을 맞은 것인데요. 따라서 IRA 법안을 유연하게 만들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내세워 지지율 하락을 막을 목적입니다. 과연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이길래 미국이 태도 변화까지 하는 것일까요? 앞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켜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유국들과 함께 대규모 감산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에 전문가들은 동맹국들끼리 쓰기에 다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그의 사우디에 대한 분노의 수준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 문제가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고려하고 마음속에 무엇을 가졌는지까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관계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지 따져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과연 사우디에 어떠한 조처를 할지를 대부분의 관계자가 미국 무기 수출 금지를 내세울 것으로 봤습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 생산량으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에너지 외에 반도체 첨단 기술 방산 등에서는 오로지 해외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우디는 이란에 대응할 만한 군사 장비가 필요하기에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면 사우디로서도 타격이 클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벌써 미국에서는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 금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소속인 밤메네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기 판매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란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는 실무그룹 회의의 불참 의사를 사우디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간 선거뿐만 아니더라도 사우디의 석유 감산으로 인한 고유가가 다시 시작되면 IRA 법안과 맞물려 미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고유가는 미국 경제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유가가 다시 한번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강해지고 외화들의 가치가 떨어져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한다면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죠. 또한 고유가는 미국이 해외 제품을 수입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들에서 제조품들을 수입해오면 환율 차이로 오히려 수입 제품이 미국 자국산 제품보다 저렴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리려 시행한 IRA 법안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달러 강세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미국은 각국 기업들이 모두 투자하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한 미국으로의 투자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차이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지지율을 올리려 동맹국에 피해를 줬던 바이든 정부는 양쪽 모두 다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은 현재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했는데 미국과 대립 국면에 들어선 사우디의 행보로 한국은 오히려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서 관계자들은 1년째 사우디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를 바라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와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번 감산 정책 결정 발표 시기가 중간선거 직전이라는 것이죠. 한편 미국이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도 사우디는 이란을 방어할 방산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우디는 한국의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가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를 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와의 사이도 좋았을 뿐더러 첨단 무기를 약 16조 원 이상 판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사우디로서는 미국 카드를 잃어버렸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방산 수입 선택지가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우디는 지난 3월부터 한국 방산을 대거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하나디펜스는 사우디 국방부와 30억 리알 약 9,846억 원의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이날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전체 계약금 약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하나디펜스가 지난 2월 이집트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조단위 계약을 또 따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하나디펜스는 사우디 정부와 고성능 복합 대공화기 비호2 수출 계약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현재 사우디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